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됩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졸속 추진 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AI 교과서가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에 있는 이 디지털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존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전자책 형태로 변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태블릿이나 PC를 통해서 교과서를 보고 영상 자료나 전자사전 기능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요. 네. 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전자책을 넘어서 네.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네.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 취약 부분 이런 걸 분석해서 그에 맞게 컨텐츠를 구성한 다음에 학생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에서는 AI가 발음을 분석한다든지 또 영어에 있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라든지 네. 과거 완료 이런 분야에서 애들의 어떤 취약점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준다든지 또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수학도 집합, 확률, 도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각각에 따라서 세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강약을 둬서 또 다른 이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점이 굉장히 참 혁신적이죠. 네. 그래서 또한 이제 AI 튜터라 그래서 대화형 로봇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모르는 개념을 질문하면 또는 모르는 점에 질문하면은 즉각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학생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자기 주도 학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게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지와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경북에서 지금 AI 교과서 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 도입을 위해서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AI 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북 내 384개 학교, 그 전체 한 약 40% 되는데요. AI 교과서를 채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 1인 1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네.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 지원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기기관리를 위한 테크 매니저와 디지털 수업을 돕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격차를 많이 이제 좀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 때문에 우리 안동이나 경북 북부에 사시다가 대구로 가시거나 서울로 가시고 기러기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걸 도입하면은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참 좋아 보이고 또 하나는 교사 연수도 진행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일부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빠르게 도입되는 만큼 또 준비가 충분했냐 이런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AI 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조차 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교과서를 실물로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AI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60%는 또 채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별 교육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네. 하는 이건 또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경북의 AI 교과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AI 교과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 하나마다 선생님이 한 명씩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맞춤형 옷이 아니라 이제 양복장 가서 맞추는 이제 직접 이제 그런 옷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기존 종이 교과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I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과 학습 속도를 분석해서
개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특정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기존 수업은 다 같이 해야 되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건 모르는데 넘어가보고 뭐 네. 진도만 빼는데 네. AI는 이를 감지하고 추가 학습 자료나 보충 설명을 한다는 점이죠. 네. 또한 발음 교정과 문법 체크 기능을 통해서 영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등 과목별로 다양한 이제 활용이 가능하던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학생들의 이제 학습 패턴 보완하고 뭐 1대1 피드백 강화 등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AI 교과서는 음성 인식, 또 필기 인식,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존 교과서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네.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이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특히 이제 우리 경북 북부 교육의 취약지죠.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하지만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네. 학부모와 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예, 뭐든지 명암이 있는데요. 그렇죠.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네. 특히 학부모, 교사들의 우려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졸속 추진 논란입니다. 그 AI 교과서가 올해 3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학생들에게 도입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은 뭐 실물을 본 적도 없고 충분한 설명도 못 들어서 사전 정보가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리고 학교마다 또 도입 여부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물론 이게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좀 큰 상황도 있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단독으로 도입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교육 격차 심화 우려입니다. 아까는 이제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격차가. 네. AI 교과서가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기 사용 환경이나 또 학생별 차이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생별 이제 성숙도, 네. 능숙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간의 차이 등 때문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가정에서 추가적인 기기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또 AI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자체가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학습 격차도 우려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학생들 디지털 가몰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듣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집중력 저하라든지 문해력 감소 문제가 막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 교과서까지 도입되면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특히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 기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AI 교과서로 인해서 선생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수업 방식이 AI 중심으로 바뀌면 협력 학습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니까 네. 같이 하는 학습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AI 교과서가 보조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참 이게 예상이 어렵다. 이런 좀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래서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문제들 말고도요, AI 교과서와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출판사가 다른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AI 교과서 도입 과정의 좀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첫째, AI 교과서하고 서체적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수업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책형 교과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검토한 후에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AI 교과서는 검증을 통과한 출판사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기술이라서 그런데요. 네. 기존에 학교가 선택한 서책형 교과서하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AI하고 서책이 다른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업의 연계성이 약간 약해질 수도 있고, 네. 선생님들이 기존 교재와 AI 교과서를 따로 준비하는 이제 그 교육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둘째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된 어떤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기대는 하지만 검증이 안 됐다는 건데요. 같은 과목인데도 AI 교과서하고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출판사별로 학습 목표나 개념 정리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교과서보다 문제풀이 방식이 좀 다르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효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한데요.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선생님들은 서책과 AI 교과서를 함께 활용한 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AI 교과서는 추가 학습 자료 정도로 이제 활용하는 방향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AI 교과서의 출판사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기존 서책형 교과서하고 동일한 출판사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결국 방향성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AI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네.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안 가자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이외에도 또 일부에서는 AI 교과서가 기존 사교육 콘텐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도 이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는데 디지털 교육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AI 교과서가 사실상 기존 디지털 학습지와 다를 게 뭐냐라는 우려,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도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I 교과서가 이를 대체할 만한 차별성을 갖느냐 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AI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문제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이미 온라인 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제 AI 교과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점인데요.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져서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이 AI 교과서를 활용하려면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문해력, 디지털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이건데요. 네.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 점이죠. 그래서 또한 AI 교과서 도입 이후에 부모의 경제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이건데 사실 이런 점은 기존 교육에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기 익숙한 사람은 억수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평소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AI 기기나 디지털 기기를 좀 많이 해보지 못한 애들은 또 거기서도 뒤지게 되죠. 결국 사교육을 받는 학생하고 또 형편이 좋은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과 잘못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좀 경험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고요. 네. 특히 AI 교과서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기를 제공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현재 AI 교과서가 기본적으로는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냐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좀 문제제기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경북은 1인 1 디지털 기기를 보고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북은 이 우려는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 또 디지털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AI 교과 활용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AI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선생님들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갑자기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학습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별도 지원청 마련돼야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제도를 처음 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 한다면은 이거는 보완될 수 있으라 저는 보고요. 이 어떤 AI 도입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평등 교육, 기회균등 차원에서 AI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한 학습이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집중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서류로 보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좀 점점 낮아질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애들이 네. 요즘 안 그래도 스마트폰만 보다가 그쵸.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아지고 또 독해력, 독서 능력이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지금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기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면서 또 실제로 글을 쓴다든지 네. 실제 책을 본다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그걸 보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AI 교과서에 대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된 이유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부가 AI 교과서 도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어떤 타이틀도 고려가 될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건데요. 네. 또 그걸 홍보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는 것도 없지 않겠죠. 음.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AI 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국내 에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예 또 다른 블루오션인데요. 그래서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국내 도입을 발판 삼아서 이제 향후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네. 그게 완전 또 우리가 교육 강국으로서 뻗어나가는 그렇죠. 거죠. 네. 자동차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의 이게 앞으로 큰 블루오션이 될 거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너무 민간 기업에 얽혀 있지 않느냐 유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조 원 되거든요, 이 시장이. 네. 그래서 이 유착을 감시하는 것도 또한 병행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정책적으로 이제 그 가시화를 빠르게 해야 되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하다 보면 탈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좀 빨리 하면서 탈이 나는 거 보완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어떤 내세우기 위해서 미래 혁신의 핵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2021년 도입, 뭐 2020년 전면 확대 이런 로드맵을 설정해 놔서 결국 이제 그런 정치적인 면도 있고 또 수출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좀 정착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행보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AI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제도의 빈 구멍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구멍을 이제 있다고 해서 안 나갈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현장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과 소통이 안 되면 다 정책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의정 갈등 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새로운 제도 도입 때는 수혜층도 있지만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약자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만 되면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그 교육적인 취약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북 북부 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AI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